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김기천 후보님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첫 지금 라이브 방송인데요. 저희 홍보대사랑 함께하는 우리 소감과 이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대 대통령 예비 후보 김기천입니다. 지금 정치판에 거대 양당 위주로 언론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틀을 좀 깨고자 이렇게 노력하시는 홍보대사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 네. 또한 이것을 잊지 않고 이렇게 들어와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재미있게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양성규 후보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 예비 후보 양성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홍보대사 채널을 통해서 만날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우리 김기천 후보님과 제가 이름 석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님 너무 멋진 발언 너무 좋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 계신 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잠깐 힌트는 어제 좀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뭐 현직은 아니시고 전직 무속인 분이시고요. 우리 잠깐 짧게나마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는 건강한 일만, 좋은 일만 다 겪었으면 좋겠고요. 갑자기 말하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분 좋게 시작해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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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후보님도 혹시 아십니까? 오늘이 대통령 선거 D-60일입니다. 예, 딱 2달 남은 시점에 우리 후보님들이 현재 바라보는 선거, 우리 대통령 선거,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우리 김기천 후보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원래 그 선거일 240일 전에 예비 후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선거 일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2021년 7월 12일이었고요. 그날 이제 저는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240일이면 그게 8개월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2달 남았으니까 6개월을 달려온 겁니다. 굉장히 많이 달려왔는데 나름대로 제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온 6개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느낌은 우리나라 이 선거판이 너무나 불공정하다. 저는 처음에 이 정도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적어도 판 자체는 그래도 공정하지 않을까, 공평하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실제 들어와 봤더니 너무너무 불공정해서 정치 신인의 진입을 막는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그러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활동들이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되지 않아서 제 이름 석자가 참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이제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양성규 후보님이 바라보시는 대통령 선거 궁금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너무 불공정하게 심판을 매수한 어떤 여야 양당 후보만 방송에 접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연대회를 할 때 만약에 노래 경연대회를 한다 그러면 각자 한 곡씩 불러서 그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노래 한 곡을 못 불러봤습니다. 노래 한 곡도 없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이름 석자도 알리지 못하고 선거가 끝날 지경에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노래를 한 1200곡 정도 부른 것 같아요. 1200곡. 1200곡 부른 것 중에서 제일 잘 부른 노래만 심사해가지고 국민들이 그거를 보고
환호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노래 한 곡이라도 좀 불렀으면 이런 바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노래를 한 번 들어보고 정말로 이 사람이 이 한반도에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한지 분명히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이 심사위원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가정의학과 의사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료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쓰는 의료기기, 뭐 수술할 때도 쓰고 진료할 때도 쓰는 그 의료용 헤드라이트를 이제 발명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 분산 광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광원이 하나였거든요. 이제 제가 그 광원이 하나이다 보니까 그림자가 너무 많이 지더라고요. 수술 기구를 넣었을 때.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좋아서 샀는데 막상 수술하려고 보면 그림자가 져서 환부가 어두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을 알고, 아, 이것은 헤드라이트에도 무형등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두 개, 시선 상부와 시선 하부에 이렇게 두 개로 광원을 나누어서 집중시켜서 무형등 효과를 내는 그런 헤드램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조업을 창업을 했죠. 그게 16년 됐고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습니다만은 지금은 제품의 90%를 수출을 하는 나름대로는 애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50여 개국, 그 중에서도 이제 1등은 일본이고요. 제일 많이 수입해가 나가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이런 데로 한 50개국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온 목적은 사실은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 출마를 한 것입니다. 저는 예. 시스템을 바꾸자. 3월 9일 날 예술주의 혁명을 하자 이겁니다. 민주주의 폐기, 사회주의 폐기, 예술주의 혁명을 하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래서 돈 걱정 없고 우리 백성들이 부채에 너무 시달리고 있잖아요. 돈 걱정 없는 사회, 그리고 바이러스에 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 걱정 없는 사회, 그리고 정치인들 때문에 분노하는 분노 없는 사회, 이런 세 가지 프레임 내걸고 지금 대통령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술 같은 정말로 모든 것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술적인 아름다운 명품을 만드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것이 바로 제 선거 캐치프레이입니다. 3구 예술혁명 화이팅! 제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선정을 한 것은요, TV 여론조사의 불공정성입니다. 예, 양 후보님들도 좀 대통령 예비 후보가 등록이 됐지만 단 한 번도 TV에서 거론을 안 해주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두 후보님께서 자유롭게 이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아마 양성규 후보님과 아마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네. 피해자니까요, 네. 둘 다. 우리가 어떤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해도 이제 반장을 하고 싶다고 하는 입 후보자들이 먼저 칠판에 쓰여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견 발표도 하고 그 중에 이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떤 선거든 다 마찬가지죠. 그건 기본인데 우리나라 선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7월 12일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명 정도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6천만 원을 내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 유명했든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그 7명에 대해서 우선 여론조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7월 10일 이후에 계속 드럼도 치고 또 기타도 치고 이러면서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러한 행사를 계속 전국을 돌면서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예요. 맨날 윤석열, 그 다음에 이재명, 홍준표 이런 사람들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은 과연 저 사람이 대통령에 그 출마를 했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는데 예비후보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즉 입후보도 안 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방송에서는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불공정하구나. 그래서 제가 중앙선관위를 직무유기로 형사소송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됐어요? 예. 기각도 아니라 예. 사건 신청을 각하. 각하한다.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멀어서 예. 제가 한번. 가까이 가서 좀 보여주시죠. 예, 그 정도면 좀 보일 것 같네요. 네. 예. 그렇게 이제 기각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거보다 상급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헌법 소원을 하자. 헌법 소원은 또 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고 수임료도 뭐 몇백만 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수임료를 주고 같이 머리를 싸매가면서 이건 불공정하다. 그 변호사를 선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돈을 준대도. 어쨌든 그 중에 한 변호사가 이제 섭외가 돼가지고 좀 사실은 알고 있었던 변호사였는데 이걸 맡아서 그때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 소원에서 이게 이제 헌법 헌법 좀 보이죠? 이 결정문인데 네. 여기 보시면은 기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유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기존 정치판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여기 이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공정하게 우리가 축구를 하든지 뭐 그런 걸 할 때 또 이제 줄다리기를 하든지 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판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 선거판은 완벽한 불공정한 그러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사람은 진입할 수 없는 아주 강고한 그 장벽을 만들어서 진입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선거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논리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세 사람의 재판관이 같은 의견을 내서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여론에 좀 호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상암 KBS 앞에 여의도에도 갔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삭발도 그때 했었는데 뭐 머리도 깎고 뭐 수염도 깎고 뭐 겨드랑이 털도 깎고 뭐 그 근처도 깎고 다 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그 근처가 좀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거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도 언론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